때는 조선 중기, 남해의 한적한 작은 어촌 마을에 한 사내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한길수. 어린 시절 왜구의 침략으로 아버지를 잃은 후 삶에 대한 어떠한 희망이나 꿈도 없이 그저 하루하루를 되는 대로 살아가는 청년이었습니다. 성인이 되어서도 그의 방황은 계속되었고 홀어머니를 모시고 남의 집 품삯을 팔아 근근히 살아가면서도 마을의 소문난 말썽꾼으로 통했습니다. 이런, 내 꼴이 말이 아니구만. 또 어머니께서 걱정을 늘어놓으시겠구나. 에라, 나도 모르겠다. 골목 어귀에서 대낮부터 막걸리를 거하게 마신 것인지 잔뜩 취한 길수가 비틀거리며 걷고 있었습니다. 누군가와 주먹 다짐이라도 한 듯 얼굴에는 상처가 나 있었고 옷은 여기저기 찢어져 몰골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길수는 동네 망나니로 자랐지만 자신을 키우느라 평생을 고생하신 어머니를 향한 마음만은 누구보다 애틋했습니다. 하지만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 없이 자란 것에 대한 놀림과 세상에 대한 불만, 그리고 일찍 돌아가신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뒤섞여 어머니의 걱정을 알면서도 늘 몸이 먼저 반응하곤 했습니다. 길수는 자신의 초라한 집 앞에서 잠시 망설이다 길게 한숨을 내쉬고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길수야, 이제 왔구나. 밥은 먹었니? 길수의 어머니는 마루에 앉아 들어오는 아들을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어머니, 주무시지 않고 기다리고 계셨어요. 저는 밖에서 간단히 먹었습니다. 어머니는 식사하셨는지요? 제가 늦어지면 기다리지 마시고 먼저 주무세요. 너 기다리다 좀 전에 먹었다. 너 기다리는 게 뭐 그리 대수라고. 헌데, 또 누구와 싸웠느냐? 몰골이 또 왜 이런 것이냐? 늘 말썽을 일으키는 아들에게 싫은 소리 한 번 하지 않고 걱정이 먼저인 어머니가 길수는 늘 마음에 걸렸습니다. 어머니를 생각하면 참았어야 했는데 억눌려 살아온 세월 탓인지 생각보다 몸이 먼저 움직여늘 후회하고는 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왜 이렇게밖에 살지 못하는 걸까요? 매번 어머니께 걱정만 끼쳐드리고 정말 죄송합니다. 일찍 돌아가신 아버지가 원망스러울 뿐입니다. 길수야, 아버지는 우리를 지키려다 돌아가신 것이다. 너와 함께하지 못하는 아버지의 마음은 어떻겠니? 아버지가 너의 지금 이런 모습을 보신다면 하늘에서도 많이 마음 아파하실 게다. 곁에 없는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깊은 길수의 손을 어머니는 다정히 어루만지며 조용히 눈물을 삼켰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저도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을 아는데 정신을 차리고 보면 늘 이리 싸움박질을 하고 난 뒤입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다, 길수야. 감정이 앞서거든 딱 한 번만 더 생각을 해보거라. 그렇게 하다 보면 조금씩 나아지지 않겠니?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렸다고 하니 우리 아들 조금만 더 노력해보자꾸나. 네, 어머니. 노력해 볼게요. 걱정 끼쳐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며칠 후 어느 날 아침, 마을 관아 앞이 사람들로 북적이며 몹시 소란스러웠습니다. 할 일 없이 어슬렁거리던 길수는 호기심에 이끌려 사람들이 모인 관아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관아 앞에는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있었고 잠시 뒤 마을 사도가 나타나 사람들을 향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두들 들으시오. 조정에서 명나라 남경으로 사신단을 파견하는데 우리 마을에서 출항하게 되었소. 사신단을 수행할 인원이 더 필요하다 하여 사신단과 함께할 짐꾼을 구하고 있으니 모두 잘 들으시오. 사도가 명나라로 갈 사람을 구한다는 이야기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더욱 크게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배를 타고 먼 길을 떠나는 일이니만큼 힘이 세고 용맹한 자들로 선별할 것이오. 원하는 이는 앞으로 나오시오. 신분에는 상관이 없으며 사신단과 함께 임무를 무사히 마치고 돌아오면 조정에서 은화 100냥을 상으로 내릴 것이오. 은화 100냥이라는 말에 그곳에 모여있던 힘께나 쓴다는 사내들과 길수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은화 100냥이면
어머니와 함께 한동안은 아무 걱정 없이 평화롭게 살 수 있는 아주 큰 돈이었습니다. 길수는 곧바로 사신단에 지원하고는 기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가 이 사실을 어머니께 알렸습니다. 어머니! 조정에서 명나라로 가는 사신단을 따라갔다 오면 은화 100냥을 준다고 합니다. 제가 이번에 다녀와서 어머니 호강시켜 드릴게요. 제가 힘 하나는 좋지 않습니까? 이럴 때 쓰일 수 있어 기쁩니다. 명나라에 간다는 길수의 말에 어머니는 깜짝 놀라며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길수야. 큰돈이기는 하나 너무 위험한 일이다. 배를 타고 그 먼 곳을 다녀오다니. 나는 내가 안 갔으면 좋겠구나. 어머니, 저는 이번이 제 인생을 바꿀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저 때문에 고생만 하셨는데 이번에 꼭 보답해드리고 싶어요. 먼 길이고 험한 길이겠지만 이 어려운 일을 해내고 나면 저도 분명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은화 100냥 때문이기도 하지만 제 스스로 달라지고 싶은 마음이 더 커서 가는 것입니다. 어머니. 이미 결심이 굳게 선 듯한 길수의 눈빛에 그의 어머니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한 채 그저 아들을 바라만 보았습니다. 꼭 가야만 하는 것이냐? 백길은 너무 위험하단다. 길수야. 어머니, 작은 고기잡이 배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 많은 사람과 사신단이 함께 가는데 크게 위험하지는 않을 겁니다. 고생이야 조금 하겠지만 걱정 말고 기다려주세요. 제가 꼭 어머니 호강시켜 드릴게요. 한치도 물러섬 없는 아들의 모습에 어머니는 길게 한숨을 내쉬며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래. 내 생각이 정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 하지만 정말로 조심해야 한다. 알았지? 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위험한 곳에는 가지 않고 사신단 뒤만 잘 따라다니다 오겠습니다. 며칠 후 관아 앞에는 사신단에 지원한 짐꾼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마을에서 힘 좀 쓴다는 이들은 모두 모여 있었고 사도는 관아 중앙에 앉아 이방과 포졸들을 시켜 지원자들의 힘을 시험하고 있었습니다. 한 명 한 명 꼼꼼한 확인을 거쳐 어느덧 길수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대의 이름은 무엇이냐? 예, 이 마을에 사는 한길수라고 하옵니다. 아하, 그대 이름이 길수구나. 그대의 이야기는 내 귀에도 제법 들려오더군. 저기 있는 저 돌을 들어 보아라. 길수는 마당에 놓인 커다란 돌덩이를 잠시 바라보다 크게 숨을 들이쉬더니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구경꾼들 사이에서 감탄이 터져나왔습니다. 힘께나 쓴다는 이야기는 들었으나 실로 대단하구나. 여태껏 저 돌을 그리 쉽게 된 이는 없었다. 허나 배를 타고 긴 시간을 가다 보면 뜻하지 않은 일들이 많이 생긴다. 바다에라도 빠지면 위험할 수 있는데 괜찮겠느냐? 그런 것이 두려웠다면 이 자리에 나서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저는 꼭 그곳에 다녀와 어머니께 효도하고 싶습니다.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자신을 바라보며 대답하는 길수가 마음에 들었는지 사또는 흔쾌히 그를 받아들였습니다. 좋다. 길수, 자네가 마음에 드는구나. 내일 아침 묘시까지 폭우로 나와 배를 타도록 하라. 다음 날 묘시, 이른 시간이었지만 마을 포구는 사신단을 배웅하러 나온 사람들로 북적거리고 있었습니다. 길수야, 부디 조심히 다녀오너라. 꼭 무사히 돌아와야 한다. 네, 어머니. 건강히 돌아올 터이니 어머니도 너무 걱정 마시고 잘 지내고 계세요. 그래, 조심히 다녀오너라. 그리고 이것은 내 아버지께서 남기신 것이다. 왠지 지금 너에게 주어야 할 것 같구나. 어머니는 잠시 망설이는 듯하더니 작은 보자기 하나를 길수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아버지가 너를 지켜주실 게다, 길수야. 그것을 가만히 바라보던 길수는 무언가 아련한 느낌을 받으며 그것을 품속 깊이 넣었습니다. 내 소중히 간직했다가 잘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어머니, 어머니의 배웅을 받고 배에 도착한 길수는 처음 보는 웅장한 배의 모습에 감탄했습니다. 그 앞에는 한양에서 온 사신단과 짐꾼으로 보이는 여러 사람들이 분주하게 짐을 나르고 있었습니다. 그 앞으로 다가가자 사신단의 부사로 보이는 이가 반갑게 맞이해 주었습니다. 자네가 이번에 새로 뽑힌 짐꾼인가 보군. 나는 이번 사신단의 부사라네. 저기 있는 짐들을 나르면 되네. 앞으로 잘 부탁하네. 예, 부사 나으리. 저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사와 인사를 나누고 짐을 나른 뒤 배에 오르자 길수는 익숙한 얼굴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종종 자신과 시비가 붙곤 하던 마을의 뱃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 중에서도 유독 길수를 못마땅해 하던 박돌쇠가 그를 향해 다가오며 비아냥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라, 이게 누구야? 망나니 길수 아니? 무식하게 힘만 세더니 너도 이 행렬에 끼었구나. 박돌쇠, 너도 가는 것이냐? 힘 좋고 능력 있는 이들만 간다더니 꼭 그렇지만도 않나 보군. 뭐라고? 이놈이. 무태서나 큰 소리치던 내 놈이 배는 타봤어야 알지. 언제까지 그리 건방을 떨 수 있는지 내 똑똑히 지켜볼 것이다. 어릴 적부터 사사건건 시비를 걸던 그를 하필이면 나라의 일을 하는 배 위에서 만나 오랜 시간을 보내야 할 생각을 하니 길수는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매번 길수에게 시비를 걸지만 결국 만신창이가 되던 박돌쇠는 이번이 길수를 제대로 혼내줄 기회라고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무섭다고 배에서 내려달라고 울지나 말 거라. 그럼 내 주저하지 않고 바다로 던져 줄 터이니. 하하! 박돌쇠, 난 너와 더 이상 싸울 생각이 없다. 그리고 이 배 위에서는 내 할 일을 할 뿐이니 제발 시비 걸지 말고 잘 지내보자. 어쭈? 그래, 사신단과 함께 가니 말썽은 부리지 않는 게 좋겠지. 조심해라. 길수야. 길수가 한 발 물러서자 박돌쇠는 우쭐해져서 함께 있던 무리들과 함께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명나라로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며 비바람이 거세게 불고 파도가 높이 치기 시작했습니다. 갑작스레 험악해진 날씨에 선장이 당황하며 외쳤습니다. 이상하군. 아직 이 바다가 험해질 때가 아닌데 무슨 일로 이리 요동을 치는 것인가? 선장의 지시에 뱃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을 때 박돌쇠가 선장에게 다가가 귓속말을 했습니다. 선장님, 길수란 놈이 이 배에 타고 있습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배에 부정한 사람이 타면 용왕님께서 노하시는 것을요. 뭐? 그 망나니 길수가 타고 있다고. 어쩐지 갑자기 바다가 험해진다 하였는데. 이 일을 어쩐다. 옛날 뱃사람들은 맑은 날 항해를 나섰다가 날씨가 급격히 나빠지면 배에 부정한 것이 탔다 여기며 해신에게 제물로 바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선장은 박돌쇠의 말에 모든 원흉이 길수라고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선장님, 이대로 있다가는 우리 모두 명나라 땅을 밟기도 전에 큰 사달이 날 것입니다. 저 길수 놈을 배에서 내리게 해야 합니다. 박돌쇠가 사람들을 선동하자 흔들리는 배 위에서 우왕좌왕하던 사람들도 하나둘 모여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게, 어찌 이리 잠잠하던 날씨가 갑자기 이 모양이냐 말이지. 저놈은 뱃일도 해본 적 없는 무사람이니 길수 저놈이 원흉이 맞을 게야. 저런 망나니를 태우니 용왕님이 노하신 것이지. 이리 먼 길을 가는데 부정한 것을 씻어내고 가야 하지 않겠어. 사람들이 모두 길수를 탓하기 시작하자 길수는 불안한 마음에 소리쳤습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요. 나는 배를 타기 전에 몸을 정갈이하고 탔소이다. 내 탓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길수가 아무리 해명해도 이미 사람들의 마음은 길수를 배에서 내보내야 한다는 쪽으로 기울었고 박돌쇠는 이때다 싶어 더욱 부추겼습니다. 선장님,
모두가 길수 놈이 원흉이라고 하는데 어서 결단을 내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러다 정말 다 죽습니다. 박돌수의 말에 선장은 한참을 고민하더니 결국 무거운 입을 열었습니다. 좋다. 그럼 저기 보이는 섬의 길수를 내려놓아야겠다. 그래야 우리 모두가 안전할 것이다. 선장의 말에 길수는 깜짝 놀라며 외쳤습니다. 선장님, 저 섬에 저를 내려두신다니요. 저기는 사람이 살지도 않고 배도 잘 오지 않는 곳인데 저보고 어쩌란 말입니까? 사람들이 길수를 내리니 많이 옥신각신하자 사신단 부사도 난감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선장, 아무리 그래도 저런 무인도에 사람을 두고 가기에는 조금 과한 처사 같은데. 그 방법밖에는 없는가? 부사 나으리, 무슨 뜻으로 하시는 말씀인지는 알겠사오나 마침 섬이라도 발견했으니 내려주는 것입니다. 아니었다면 길수는 더 큰 화를 당했을지도 모릅니다. 작은 희생으로 큰 희생을 막는 것이라 생각해 주십시오. 우리 모두 함께 바닷속으로 갈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배 위의 사람들은 모두 이것이 옳은 일이라며 선장의 말에 동조했고 사신단들도 마지못해 받아들이기로 하였습니다. 일이 이렇게 되어 미안하게 생각하네? 돌아오는 길에 반드시 데리러 올 터이니 그때까지 무사히 잘 지내고 있기를 바라네. 모두가 자신이 내리기를 바라는 상황 속에서 억울했지만 길수는 자신의 처지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곳에서 무사히 잘 지내고 있을 터이니 돌아가실 때 꼭 저를 데려가 주십시오. 비장한 마음으로 내릴 준비를 하는 길수에게 박돌쇠가 다가와 비꼬는 듯한 위로를 건넸습니다. 하하, 너무 걱정은 말 거라. 이 근처로 가끔 배들이 지나가니 운 좋으면 그거라도 타고 돌아가 보거라. 헌데 이 주변에서 종종 사람이 사라진다는 이야기도 있던데 말이지. 여튼 사람만 있다면 돌아가는 길에 데리고 가주마. 아이고,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기분이네. 박돌쇠의 말에도 길수는 묵묵히 인내하며 배에서 내려 섬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멀어져 가는 배를 한없이 바라보며 앞으로 살아갈 일을 생각했습니다. 박돌쇠, 이놈. 하하, 이제 여기서 어찌 살아가야 하나. 우선 섬을 한번 둘러보기는 해야겠군. 길수는 우선 살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천천히 섬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자신 걱정에 잠 못 이루실 어머니를 생각해서라도 사신단이 돌아올 때까지 꼭 무사히 이곳에서 살아남아야만 했습니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반드시 살아서 돌아갈 테니? 길수는 섬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아 해가 지기 시작하자 일단 눈을 붙일 만한 자리를 찾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한참을 헤매던 중 바닷가에서 조금 떨어진 바위 틈에서 작은 동굴을 발견했습니다. 오, 여기가 좋겠군. 제법 높은 곳에 있어 짐승을 피하기도 좋고 바닷바람도 막아주겠어. 머무를 곳을 찾은 길수는 근처에서 마른 나뭇가지를 모아 불을 피우고 잠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긴장과 피로에 지친 그는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길수는 섬에서의 삶에 적응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닷가에서 조개를 잡고 산으로 들어가 마실 물을 찾고 먹을 수 있는 열매를 찾아다녔습니다. 아, 내가 물고기를 잡아서 먹고 살게 될 줄이야. 제법 흥미롭긴 하네. 처음에는 생소했던 일들이 점차 익숙해졌고 길수는 나뭇가지로 간단한 창을 만들어 물고기를 잡으며 근근히 끼니를 때웠습니다. 저 조그마한 것이 잡기가 꽤 쉽지가 않네. 그렇다고 내가 포기할 것 같으냐. 오늘은 너로 정했다. 섬 생활에 익숙해져 갈 무렵 길수는 끝없는 외로움과 지루함에 지쳐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섬을 다시 둘러보던 길수는 커다란 바위 위에 웬 젊은 여인이 앉아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저기 사람 아닌가? 오랜만에 보는 사람이라 반가운 마음에 다가가려다 길수는 문득 이상한 점을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배 한 척 지나가지 않았는데 사람이 있다는 것이 이상했습니다.
도대체 저 여인은 어디에서 온 것이지? 정말 요상한 일이로군. 길수는 며칠 동안 여인을 몰래 따라다니며 그녀의 일상을 지켜보았습니다. 헌데 그 여인은 그저 물을 깃고 나무를 캐고 물고기를 잡는 등 자신과 다를 바 없는 평범한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언제부터 이곳에 있었기에 저리도 편안한 것이야? 나처럼 버려진 것인가? 며칠을 지켜보던 길수는 그녀에게 다가가기로 마음먹고 여인이 해초를 담아 산으로 올라갈 때 그녀를 불렀습니다. 저기요. 이곳에 오래 계셨습니까? 갑자기 들려온 목소리에 놀란 듯 여인은 경계하며 한참 동안 길수를 쳐다보더니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네, 헌데. 그대는 어쩌다 이곳에 오시게 된 것입니까? 낯선 이를 경계하듯 조용히 말하는 여인의 목소리는 맑고 청아했습니다. 아름다운 얼굴에 맑은 목소리를 가진 여인을 처음 본 길수는 넋을 놓고 바라보다 이내 정신을 차리고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한길수라고 합니다. 저기 육지에서 왔는데 어쩌다 보니 이곳에 한동안 머물게 되었습니다. 부인의 성함은 어찌 되십니까? 그저 이 섬에 머무르는 이일 뿐입니다. 여인은 여전히 경계하며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이 섬에 오래 계셨습니까? 저는 이 섬이 사람이 살지 않는 무인도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길수가 주절주절 이야기를 했지만 여인은 딱히 대화할 생각이 없는 듯 그저 듣고만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폐를 끼칠 생각은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저 오랜만에 사람을 만나 반가워서 그랬으니 불편하시면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길수의 진심 어린 사과가 마음에 들었는지 돌아서는 그에게 여인이 조용히 말을 건넸습니다. 어쩌다 이곳까지 오게 된 것인가요? 이곳은 사람이 잘 오지 않는 곳인데. 그것이... 갑자기 날씨가 나빠지자 뱃사람들이 저를 배에서 쫓아냈습니다. 다행히 이 섬이 근처에 있어 여기에 내려준 것이지요. 여인이 말을 건네준 것이 고마워 길수는 그동안 자신에게 있었던 일들을 모두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는 여인의 모습에 길수는 조금 신이 나 발그레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이런 제법 험한 일을 겪으셨군요. 그래도 다시 데리러 온다고 하니 다행입니다. 그들은 무사히 길수 씨를 데리러 올 것입니다. 너무 걱정 마세요. 감사합니다. 그리 말씀해 주시니 마음이 한결 편안해지네요. 혹시 가끔 이리 말동무를 청해도 되겠습니까? 혼자 있으니 적적해서요. 조심스러운 길수의 말에 여인은 잠시 생각하더니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부터 길수와 여인은 섬에서 함께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어느 날 여인은 길수를 섬의 다른 곳으로 안내했습니다. 길수 씨, 오늘은 저와 함께 섬의 뒤쪽으로 가보아요. 아마 길수 씨는 가보지 못한 곳일 거예요. 여인을 따라 좁은 바위길을 넘어가자 그곳에는 바다와 산에서 내려오는 물길이 만나는 몹시 아름다운 곳이 나타났습니다. 엄청나게 아름다운 곳이군요. 저는 섬을 다 둘러보았다고 생각했는데 이곳은 미쳐보지 못했나 봅니다. 아마 못 보셨을 겁니다. 제가 온 길이 아니면 이곳으로는 오지 못하거든요. 이곳 물고기가 굉장히 맛있어요. 그래 보입니다. 오늘은 제가 맛있는 저녁을 대접하지요. 기대해 주세요. 두 사람은 함께 물고기를 잡아 길수가 머무는 동굴 근처로 돌아와 구워 먹기 시작했습니다. 우와, 정말 맛있네요. 아니면 당신과 함께 먹어서 더 맛있는 걸 수도 있고요. 그리 말씀해 주시니 감사해요. 사람은 본디 함께 할 때 기쁨이 배가 되는 법이지요. 며칠 후 길수는 산에서 다리에 깊은 상처를 입고 앉아있는 여인을 발견했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이런, 상처가 제법 깊습니다. 어쩌다 이리 다치신 것입니까?
제가 오늘 오지 않았으면 어쩌시려고 했습니까? 다친 그녀가 걱정되어 말을 쏟아내는 길수를 여인은 가만히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그러게요. 다음에는 기회가 된다면 함께 가요. 늘 혼자였기에 미처 생각을 못했네요. 조금만 참고 기다려주세요. 이 근처에서 약초를 본 적이 있습니다. 우선 상처를 치료하고 함께 내려가지요. 길수는 약초를 캐와 조심스럽게 상처를 씻어내고 약초를 으깨어 발라준 뒤 자신의 옷을 찢어 동염해 주었습니다. 아프지는 않으세요? 제가 어릴 적 다치면 어머니는 늘 자신이 더 아픈 표정으로 이리 치료해 주셨지요. 왠지 그 마음을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전하는 길수를 여인은 그저 말없이 지켜보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길수는 아무 대답 없는 여인에게 등을 내밀었고 그녀를 업고 조심스럽게 산을 내려갔습니다. 길수 씨의 등은 참 따뜻하네요. 치료해 주어 감사해요. 한동안은 움직이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제가 먹을 것과 물을 가져다 드릴 테니 푹 쉬십시오. 그 후 며칠 동안 길수는 여인을 정성껏 돌보았고 두 사람의 사이는 날이 갈수록 가까워졌습니다.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지던 어느 날 여인이 길수에게 한 가지 당부의 말을 전했습니다. 길수 씨, 깊은 밤 제가 잠들어 있는 바위굴에는 절대로 오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세요. 네. 그것이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무슨 불안당도 아니고, 하하. 당연히 저는 제 동굴에서 잘 테니 걱정 마십시오.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꼭 약속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절대로 늦은 밤 제가 잠드는 바위굴로는 오지 않겠다고요. 무슨 까닭인지 여인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길수는 알겠다고 답하며 자신이 머무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이상한 약속이 며칠째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자 길수는 결국 엉뚱한 결론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아니, 왜 굳이 밤에 자신이 잠들었을 때 오지 말라는 것이야. 그것도 어디서 자는지 알려주면서 말이지. 이것은 와달라는 신호인 것인가? 내가 이리 우직하니 돌려서 말한 것이지. 난 또 바보같이 그걸 못 알아듣고 있었네. 그렇게 여인의 당부를 멋대로 해석한 길수는 늦은 밤 여인이 잠든다는 바위굴로 향했습니다. 신이 나서 가벼운 발걸음으로 바위굴에 다다랐을 때 낮과는 다른 묘한 긴장감이 그곳을 감돌고 있었습니다. 낮에는 몰랐는데 제법 스산하네. 이곳에서 혼자 잠들다니 무섭지도 않으신가? 바위굴 쪽으로 발을 들이려던 순간 갑자기 약속을 부탁하던 여인의 진지한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 얼굴은 결코 자신에게 와달라고 말하는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길수는 자신이 엄청난 실수를 할 뻔했다는 것을 깨닫고는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무슨 깊은 연유가 있겠지.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려 한 것인가? 나는 정말 불안당이 맞구나. 이런 음흉한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을 그 여인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게지. 길수가 부끄러운 마음으로 발길을 돌려 내려가는 동안 그의 등 뒤 바위굴에서는 은은한 푸른빛이 새어나오는 듯 했습니다. 자신의 동굴로 돌아온 길수는 부끄러움과 자책감에 밤을 꼬박 지새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잠에서 깬 길수의 앞에 여인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몸 곳곳에 새로운 상처들이 나 있었습니다. 어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제가 찾아갔어야 했나요? 걱정하는 길수의 말에 여인은 가만히 그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을 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상처. 어젯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주지 않으실 건가요? 걱정이 되어 하는 말입니다. 바위에 긁혔습니다. 때는 조선 중기, 남해의 한적한 작은 어촌 마을에 한 사내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한길수, 어린 시절 외구의 침략으로 아버지를 잃은 후 삶에 대한 어떠한 희망이나 꿈도 없이 그저 하루하루를 되는 대로 살아가는 청년이었습니다. 성인이 되어서도 그의 방황은 계속되었고
홀어머니를 모시고 남의 집 품삯을 팔아 근근히 살아가면서도 마을의 소문난 말썽꾼으로 통했습니다. 이런, 내 꼴이 말이 아니구만. 또 어머니께서 걱정을 늘어놓으시겠구나. 에라, 나도 모르겠다. 골목 어귀에서 대낮부터 막걸리를 거하게 마신 것인지 잔뜩 취한 길수가 비틀거리며 걷고 있었습니다. 누군가와 주먹 다짐이라도 한 듯 얼굴에는 상처가 나 있었고 옷은 여기저기 찢어져 몰골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길수는 동네 망나니로 자랐지만 자신을 키우느라 평생을 고생하신 어머니를 향한 마음만은 누구보다 애틋했습니다. 하지만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 없이 자란 것에 대한 놀림과 세상에 대한 불만, 그리고 일찍 돌아가신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뒤섞여 어머니의 걱정을 알면서도 늘 몸이 먼저 반응하곤 했습니다. 길수는 자신의 초라한 집 앞에서 잠시 망설이다 길게 한숨을 내쉬고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길수야, 이제 왔구나. 밥은 먹었니? 길수의 어머니는 마루에 앉아 들어오는 아들을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어머니, 주무시지 않고 기다리고 계셨어요. 저는 밖에서 간단히 먹었습니다. 어머니는 식사하셨는지요? 제가 늦어지면 기다리지 마시고 먼저 주무세요. 너 기다리다 좀 전에 먹었다. 너 기다리는 게 뭐 그리 대수라고. 헌데, 또 누구와 싸웠느냐? 몰골이 또 왜 이런 것이냐? 늘 말썽을 일으키는 아들에게 싫은 소리 한 번 하지 않고 걱정이 먼저인 어머니가 길수는 늘 마음에 걸렸습니다. 어머니를 생각하면 참았어야 했는데 억눌려 살아온 세월 탓인지 생각보다 몸이 먼저 움직여늘 후회하고는 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왜 이렇게밖에 살지 못하는 걸까요? 매번 어머니께 걱정만 끼쳐드리고 정말 죄송합니다. 일찍 돌아가신 아버지가 원망스러울 뿐입니다. 길수야, 아버지는 우리를 지키려다 돌아가신 것이다. 너와 함께하지 못하는 아버지의 마음은 어떻겠니? 아버지가 너의 지금 이런 모습을 보신다면 하늘에서도 많이 마음 아파하실 게다. 곁에 없는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깊은 길수의 손을 어머니는 다정히 어루만지며 조용히 눈물을 삼켰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저도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을 아는데 정신을 차리고 보면 늘 이리 싸움박질을 하고 난 뒤입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다, 길수야. 감정이 앞서거든 딱 한 번만 더 생각을 해보거라. 그렇게 하다 보면 조금씩 나아지지 않겠니?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렸다고 하니 우리 아들 조금만 더 노력해보자꾸나. 네, 어머니. 노력해 볼게요. 걱정 끼쳐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며칠 후 어느 날 아침, 마을 관아 앞이 사람들로 북적이며 몹시 소란스러웠습니다. 할 일 없이 어슬렁거리던 길수는 호기심에 이끌려 사람들이 모인 관아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관아 앞에는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있었고 잠시 뒤 마을 사도가 나타나 사람들을 향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두들 들으시오. 조정에서 명나라 남경으로 사신단을 파견하는데 우리 마을에서 출항하게 되었소. 사신단을 수행할 인원이 더 필요하다 하여 사신단과 함께할 짐꾼을 구하고 있으니 모두 잘 들으시오. 사도가 명나라로 갈 사람을 구한다는 이야기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더욱 크게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배를 타고 먼 길을 떠나는 일이니만큼 힘이 세고 용맹한 자들로 선별할 것이오. 원하는 이는 앞으로 나오시오. 신분에는 상관이 없으며 사신단과 함께 임무를 무사히 마치고 돌아오면 조정에서 은화 100냥을 상으로 내릴 것이오. 은화 100냥이라는 말에 그곳에 모여있던 힘께나 쓴다는 사내들과 길수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은화 100냥이면 어머니와 함께 한동안은 아무 걱정 없이 평화롭게 살 수 있는 아주 큰 돈이었습니다. 길수는 곧바로 사신단에 지원하고는 기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가 이 사실을 어머니께 알렸습니다. 어머니! 조정에서 명나라로 가는 사신단을 따라갔다 오면 은화 100냥을 준다고 합니다.
제가 이번에 다녀와서 어머니 호강시켜 드릴게요. 제가 힘 하나는 좋지 않습니까? 이럴 때 쓰일 수 있어 기쁩니다. 명나라에 간다는 길수의 말에 어머니는 깜짝 놀라며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길수야. 큰돈이기는 하나 너무 위험한 일이다. 배를 타고 그 먼 곳을 다녀오다니. 나는 내가 안 갔으면 좋겠구나. 어머니, 저는 이번이 제 인생을 바꿀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저 때문에 고생만 하셨는데 이번에 꼭 보답해 드리고 싶어요. 먼 길이고 험한 길이겠지만 이 어려운 일을 해내고 나면 저도 분명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은화 백냥 때문이기도 하지만 제 스스로 달라지고 싶은 마음이 더 커서 가는 것입니다. 어머니. 이미 결심이 굳게 선 듯한 길수의 눈빛에 그의 어머니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한 채 그저 아들을 바라만 보았습니다. 꼭 가야만 하는 것이냐? 백길은 너무 위험하단다. 길수야. 어머니, 작은 고기잡이 배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 많은 사람과 사신단이 함께 가는데 크게 위험하지는 않을 겁니다. 고생이야 조금 하겠지만 걱정 말고 기다려주세요. 제가 꼭 어머니 호강시켜 드릴게요. 한치도 물러섬 없는 아들의 모습에 어머니는 길게 한숨을 내쉬며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래. 내 생각이 정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 하지만 정말로 조심해야 한다. 알았지? 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위험한 곳에는 가지 않고 사신단 뒤만 잘 따라다니다 오겠습니다. 며칠 후 관아 앞에는 사신단에 지원한 짐꾼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마을에서 힘 좀 쓴다는 이들은 모두 모여 있었고 사도는 관아 중앙에 앉아 이방과 포졸들을 시켜 지원자들의 힘을 시험하고 있었습니다. 한 명 한 명 꼼꼼한 확인을 거쳐 어느덧 길수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대의 이름은 무엇이냐? 예, 이 마을에 사는 한길수라고 하옵니다. 아하, 그대 이름이 길수구나. 그대의 이야기는 내 귀에도 제법 들려오더군. 저기 있는 저 돌을 들어 보아라. 길수는 마당에 놓인 커다란 돌덩이를 잠시 바라보다 크게 숨을 들이쉬더니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구경꾼들 사이에서 감탄이 터져나왔습니다. 힘께나 쓴다는 이야기는 들었으나 실로 대단하구나. 여태껏 저 돌을 그리 쉽게 든 이는 없었다. 허나 배를 타고 긴 시간을 가다 보면 뜻하지 않은 일들이 많이 생긴다. 바다에라도 빠지면 위험할 수 있는데 괜찮겠느냐? 그런 것이 두려웠다면 이 자리에 나서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저는 꼭 그곳에 다녀와 어머니께 효도하고 싶습니다.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자신을 바라보며 대답하는 길수가 마음에 들었는지 사또는 흔쾌히 그를 받아들였습니다. 좋다. 길수, 자네가 마음에 드는구나. 내일 아침 묘시까지 폭우로 나와 배를 타도록 하라. 다음 날 묘시, 이른 시간이었지만 마을 포구는 사신단을 배웅하러 나온 사람들로 북적거리고 있었습니다. 길수야, 부디 조심히 다녀오너라. 꼭 무사히 돌아와야 한다. 네, 어머니. 건강히 돌아올 터이니 어머니도 너무 걱정 마시고 잘 지내고 계세요. 그래, 조심히 다녀오너라. 그리고 이것은 내 아버지께서 남기신 것이다. 왠지 지금 너에게 주어야 할 것 같구나. 어머니는 잠시 망설이는 듯하더니 작은 보자기 하나를 길수의 손에 쥐어 주었습니다. 아버지가 너를 지켜주실 게다, 길수야. 그것을 가만히 바라보던 길수는 무언가 아련한 느낌을 받으며 그것을 품속 깊이 넣었습니다. 내 소중히 간직했다가 잘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어머니. 어머니의 배웅을 받고 배에 도착한 길수는 처음 보는 웅장한 배의 모습에 감탄했습니다. 그 앞에는 한양에서 온 사신단과 짐꾼으로 보이는 여러 사람들이 분주하게 짐을 나르고 있었습니다. 그 앞으로 다가가자 사신단의 부사로 보이는 이가 반갑게 맞이해 주었습니다.
자네가 이번에 새로 뽑힌 짐꾼인가 보군. 나는 이번 사신단의 부사라네. 저기 있는 짐들을 나르면 되네. 앞으로 잘 부탁하네. 예, 부사 나으리. 저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사와 인사를 나누고 짐을 나른 뒤 배에 오르자 길수는 익숙한 얼굴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종종 자신과 시비가 붙곤 하던 마을의 뱃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 중에서도 유독 길수를 못마땅해 하던 박돌쇠가 그를 향해 다가오며 비아냥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라, 이게 누구야? 망나니 길수 아니? 무식하게 힘만 세더니 너도 이 행렬에 끼었구나. 박돌쇠, 너도 가는 것이냐? 힘 좋고 능력 있는 이들만 간다더니 꼭 그렇지만도 않나 보군. 뭐라고? 이놈이. 못해서나 큰 소리 치던 내 놈이 배는 타봤어야 알지. 언제까지 그리 건방을 떨 수 있는지 내 똑똑히 지켜볼 것이다. 어릴 적부터 사사건건 시비를 걸던 그를 하필이면 나라의 일을 하는 배 위에서 만나 오랜 시간을 보내야 할 생각을 하니 길수는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매번 길수에게 시비를 걸지만 결국 만신창이가 되던 박돌쇠는 이번이 길수를 제대로 혼내줄 기회라고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무섭다고 배에서 내려달라고 울지나 말 거라. 그럼 내 주저하지 않고 바다로 던져 줄 터이니. 하하! 박돌쇠, 난 너와 더 이상 싸울 생각이 없다. 그리고 이 배 위에서는 내 할 일을 할 뿐이니 제발 시비 걸지 말고 잘 지내보자. 어쭈? 그래, 사신단과 함께 가니 말썽은 부리지 않는 게 좋겠지. 조심해라. 길수야. 길수가 한 발 물러서자 박돌쇠는 우쭐해져서 함께 있던 무리들과 함께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명나라로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며 비바람이 거세게 불고 파도가 높이 치기 시작했습니다. 갑작스레 험악해진 날씨에 선장이 당황하며 외쳤습니다. 이상하군. 아직 이 바다가 험해질 때가 아닌데 무슨 일로 이리 요동을 치는 것인가? 선장의 지시에 뱃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을 때 박돌쇠가 선장에게 다가가 귓속말을 했습니다. 선장님, 길수란 놈이 이 배에 타고 있습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배에 부정한 사람이 타면 용왕님께서 노하시는 것을요. 뭐? 그 망나니 길수가 타고 있다고. 어쩐지 갑자기 바다가 험해진다 하였는데. 이 일을 어쩐다. 옛날 뱃사람들은 맑은 날 항해를 나섰다가 날씨가 급격히 나빠지면 배에 부정한 것이 탔다 여기며 해신에게 제물로 바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선장은 박돌쇠의 말에 모든 원흉이 길수라고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선장님, 이대로 있다가는 우리 모두 명나라 땅을 밟기도 전에 큰 사달이 날 것입니다. 저 길수 놈을 배에서 내리게 해야 합니다. 박돌쇠가 사람들을 선동하자 흔들리는 배 위에서 우왕좌왕하던 사람들도 하나둘 모여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게, 어찌 이리 잠잠하던 날씨가 갑자기 이 모양이냐 말이지. 저놈은 뱃일도 해본 적 없는 무사람이니 길수 저놈이 원흉이 맞을 게야. 저런 망나니를 태우니 용왕님이 노하신 것이지. 이리 먼 길을 가는데 부정한 것을 씻어내고 가야 하지 않겠어. 사람들이 모두 길수를 탓하기 시작하자 길수는 불안한 마음에 소리쳤습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요. 나는 배를 타기 전에 몸을 정갈이하고 탔소이다. 내 탓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길수가 아무리 해명해도 이미 사람들의 마음은 길수를 배에서 내보내야 한다는 쪽으로 기울었고 박돌쇠는 이때다 싶어 더욱 부추겼습니다. 선장님, 모두가 길수 놈이 원흉이라고 하는데 어서 결단을 내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러다 정말 다 죽습니다. 박돌쇠의 말에 선장은 한참을 고민하더니 결국 무거운 입을 열었습니다. 좋다. 그럼 저기 보이는 섬의 길수를 내려놓아야겠다. 그래야 우리 모두가 안전할 것이다.
선장의 말에 길수는 깜짝 놀라며 외쳤습니다. 선장님, 저 섬에 저를 내려두신다니요. 저기는 사람이 살지도 않고 배도 잘 오지 않는 곳인데 저보고 어쩌란 말입니까? 사람들이 길수를 내리니 많이 옥신각신하자 사신단 부사도 난감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선장, 아무리 그래도 저런 무인도에 사람을 두고 가기에는 조금 과한 처사 같은데. 그 방법밖에는 없는가? 부사 나으리, 무슨 뜻으로 하시는 말씀인지는 알겠사오나 마침 섬이라도 발견했으니 내려주는 것입니다. 아니었다면 길수는 더 큰 화를 당했을지도 모릅니다. 작은 희생으로 큰 희생을 막는 것이라 생각해 주십시오. 우리 모두 함께 바닷속으로 갈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배 위의 사람들은 모두 이것이 옳은 일이라며 선장의 말에 동조했고 사신단들도 마지못해 받아들이기로 하였습니다. 일이 이렇게 되어 미안하게 생각하네? 돌아오는 길에 반드시 데리러 올 터이니 그때까지 무사히 잘 지내고 있기를 바라네. 모두가 자신이 내리기를 바라는 상황 속에서 억울했지만 길수는 자신의 처지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곳에서 무사히 잘 지내고 있을 터이니 돌아가실 때 꼭 저를 데려가 주십시오. 비장한 마음으로 내릴 준비를 하는 길수에게 박돌쇠가 다가와 비꼬는 듯한 위로를 건넸습니다. 하하, 너무 걱정은 말 거라. 이 근처로 가끔 배들이 지나가니 운 좋으면 그거라도 타고 돌아가 보거라. 헌데 이 주변에서 종종 사람이 사라진다는 이야기도 있던데 말이지. 여튼 사람만 있다면 돌아가는 길에 데리고 가주마. 아이고,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기분이네. 박돌쇠의 말에도 길수는 묵묵히 인내하며 배에서 내려 섬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멀어져 가는 배를 한없이 바라보며 앞으로 살아갈 일을 생각했습니다. 박돌쇠, 이놈. 하하, 이제 여기서 어찌 살아가야 하나. 우선 섬을 한번 둘러보기는 해야겠군. 길수는 우선 살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천천히 섬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자신 걱정에 잠 못 이루실 어머니를 생각해서라도 사신단이 돌아올 때까지 꼭 무사히 이곳에서 살아남아야만 했습니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반드시 살아서 돌아갈 테니? 길수는 섬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아 해가 지기 시작하자 일단 눈을 붙일 만한 자리를 찾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한참을 헤매던 중 바닷가에서 조금 떨어진 바위 틈에서 작은 동굴을 발견했습니다. 오, 여기가 좋겠군. 제법 높은 곳에 있어 짐승을 피하기도 좋고 바닷바람도 막아주겠어. 머무를 곳을 찾은 길수는 근처에서 마른 나뭇가지를 모아 불을 피우고 잠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긴장과 피로에 지친 그는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길수는 섬에서의 삶에 적응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닷가에서 조개를 잡고 산으로 들어가 마실 물을 찾고 먹을 수 있는 열매를 찾아다녔습니다. 아, 내가 물고기를 잡아서 먹고 살게 될 줄이야. 제법 흥미롭긴 하네. 처음에는 생소했던 일들이 점차 익숙해졌고 길수는 나뭇가지로 간단한 창을 만들어 물고기를 잡으며 근근히 끼니를 때웠습니다. 저 조그마한 것이 잡기가 꽤 쉽지가 않네. 그렇다고 내가 포기할 것 같으냐? 오늘은 너로 정했다. 섬 생활에 익숙해져 갈 무렵 길수는 끝없는 외로움과 지루함에 지쳐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섬을 다시 둘러보던 길수는 커다란 바위 위에 웬 젊은 여인이 앉아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저기 사람 아닌가? 오랜만에 보는 사람이라 반가운 마음에 다가가려다 길수는 문득 이상한 점을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배 한 척 지나가지 않았는데 사람이 있다는 것이 이상했습니다. 도대체 저 여인은 어디에서 온 것이지? 정말 요상한 일이로군. 길수는 며칠 동안 여인을 몰래 따라다니며 그녀의 일상을 지켜보았습니다. 헌데 그 여인은 그저 물을 깃고 나무를 캐고 물고기를 잡는 등 자신과 다를 바 없는 평범한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언제부터 이곳에 있었기에 저리도 편안한 것이야. 나처럼 버려진 것인가? 며칠을 지켜보던 길수는 그녀에게 다가가기로 마음먹고 여인이 해초를 담아 산으로 올라갈 때 그녀를 불렀습니다. 저기요. 이곳에 오래 계셨습니까? 갑자기 들려온 목소리에 놀란 듯 여인은 경계하며 한참 동안 길수를 쳐다보더니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네, 헌데. 그대는 어쩌다 이곳에 오시게 된 것입니까? 낯선 이를 경계하듯 조용히 말하는 여인의 목소리는 맑고 청아했습니다. 아름다운 얼굴에 맑은 목소리를 가진 여인을 처음 본 길수는 넋을 놓고 바라보다 이내 정신을 차리고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한길수라고 합니다. 저기 육지에서 왔는데 어쩌다 보니 이곳에 한동안 머물게 되었습니다. 부인의 성함은 어찌 되십니까? 그저 이 섬에 머무르는 이일 뿐입니다. 여인은 여전히 경계하며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이 섬에 오래 계셨습니까? 저는 이 섬이 사람이 살지 않는 무인도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길수가 주절주절 이야기를 했지만 여인은 딱히 대화할 생각이 없는 듯 그저 듣고만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폐를 끼칠 생각은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저 오랜만에 사람을 만나 반가워서 그랬으니 불편하시면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길수의 진심 어린 사과가 마음에 들었는지 돌아서는 그에게 여인이 조용히 말을 건넸습니다. 어쩌다 이곳까지 오게 된 것인가요? 이곳은 사람이 잘 오지 않는 곳인데. 그것이... 갑자기 날씨가 나빠지자 뱃사람들이 저를 배에서 쫓아냈습니다. 다행히 이 섬이 근처에 있어 여기에 내려준 것이지요. 여인이 말을 건네준 것이 고마워 길수는 그동안 자신에게 있었던 일들을 모두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는 여인의 모습에 길수는 조금 신이 나 발그레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이런, 제법 험한 일을 겪으셨군요. 그래도 다시 데리러 온다고 하니 다행입니다. 그들은 무사히 길수 씨를 데리러 올 것입니다. 너무 걱정 마세요. 감사합니다. 그리 말씀해 주시니 마음이 한결 편안해지네요. 혹시 가끔 이리 말동무를 청해도 되겠습니까? 혼자 있으니 적적해서요. 조심스러운 길수의 말에 여인은 잠시 생각하더니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부터 길수와 여인은 섬에서 함께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어느 날 여인은 길수를 섬의 다른 곳으로 안내했습니다. 길수 씨, 오늘은 저와 함께 섬의 뒤쪽으로 가보아요. 아마 길수 씨는 가보지 못한 곳일 거예요. 여인을 따라 좁은 바위길을 넘어가자 그곳에는 바다와 산에서 내려오는 물길이 만나는 몹시 아름다운 곳이 나타났습니다. 엄청나게 아름다운 곳이군요. 저는 섬을 다 둘러보았다고 생각했는데 이곳은 미쳐보지 못했나 봅니다. 아마 못 보셨을 겁니다. 제가 온 길이 아니면 이곳으로는 오지 못하거든요. 이곳 물고기가 굉장히 맛있어요. 그래 보입니다. 오늘은 제가 맛있는 저녁을 대접하지요. 기대해 주세요. 두 사람은 함께 물고기를 잡아 길수가 머무는 동굴 근처로 돌아와 구워 먹기 시작했습니다. 우와, 정말 맛있네요. 아니면 당신과 함께 먹어서 더 맛있는 걸 수도 있고요. 그리 말씀해 주시니 감사해요. 사람은 본디 함께 할 때 기쁨이 배가 되는 법이지요. 며칠 후 길수는 산에서 다리에 깊은 상처를 입고 앉아있는 여인을 발견했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이런, 상처가 제법 깊습니다. 어쩌다 이리 다치신 것입니까? 제가 오늘 오지 않았으면 어쩌시려고 했습니까? 다친 그녀가 걱정되어 말을 쏟아내는 길수를 여인은 가만히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그러게요. 다음에는 기회가 된다면 함께 가요. 늘 혼자였기에 미처 생각을 못했네요. 조금만 참고 기다려주세요.
이 근처에서 약초를 본 적이 있습니다. 우선 상처를 치료하고 함께 내려가지요. 길수는 약초를 캐와 조심스럽게 상처를 씻어내고 약초를 으깨어 발라준 뒤 자신의 옷을 찢어 동염해 주었습니다. 아프지는 않으세요? 제가 어릴 적 다치면 어머니는 늘 자신이 더 아픈 표정으로 이리 치료해 주셨지요. 왠지 그 마음을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전하는 길수를 여인은 그저 말없이 지켜보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길수는 아무 대답 없는 여인에게 등을 내밀었고 그녀를 업고 조심스럽게 산을 내려갔습니다. 길수 씨의 등은 참 따뜻하네요. 치료해 주어 감사해요. 한동안은 움직이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제가 먹을 것과 물을 가져다 드릴 테니 푹 쉬십시오. 그 후 며칠 동안 길수는 여인을 정성껏 돌보았고 두 사람의 사이는 날이 갈수록 가까워졌습니다.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지던 어느 날 여인이 길수에게 한 가지 당부의 말을 전했습니다. 길수 씨, 깊은 밤 제가 잠들어 있는 바위굴에는 절대로 오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세요. 네. 그것이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무슨 불안당도 아니고, 하하. 당연히 저는 제 동굴에서 잘 테니 걱정 마십시오.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꼭 약속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절대로 늦은 밤 제가 잠드는 바위굴로는 오지 않겠다고요. 무슨 까닭인지 여인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길수는 알겠다고 답하며 자신이 머무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이상한 약속이 며칠째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자 길수는 결국 엉뚱한 결론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아니, 왜 굳이 밤에 자신이 잠들었을 때 오지 말라는 것이야? 그것도 어디서 자는지 알려주면서 말이지. 이것은 와달라는 신호인 것인가? 내가 이리 우직하니 돌려서 말한 것이지. 난 또 바보같이 그걸 못 알아듣고 있었네. 그렇게 여인의 당부를 멋대로 해석한 길수는 늦은 밤 여인이 잠든다는 바위굴로 향했습니다. 신이 나서 가벼운 발걸음으로 바위굴에 다다랐을 때 낮과는 다른 묘한 긴장감이 그곳을 감돌고 있었습니다. 낮에는 몰랐는데 제법 스산하네. 이곳에서 혼자 잠들다니 무섭지도 않으신가? 바위굴 쪽으로 발을 들이려던 순간 갑자기 약속을 부탁하던 여인의 진지한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 얼굴은 결코 자신에게 와달라고 말하는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길수는 자신이 엄청난 실수를 할 뻔했다는 것을 깨닫고는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무슨 깊은 연유가 있겠지.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려 한 것인가? 나는 정말 불안당이 맞구나. 이런 음흉한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을 그 여인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게지. 길수가 부끄러운 마음으로 발길을 돌려 내려가는 동안 그의 등 뒤 바위굴에서는 은은한 푸른빛이 새어나오는 듯 했습니다. 자신의 동굴로 돌아온 길수는 부끄러움과 자책감에 밤을 꼬박 지새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잠에서 깬 길수의 앞에 여인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몸 곳곳에 새로운 상처들이 나 있었습니다. 어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제가 찾아갔어야 했나요? 걱정하는 길수의 말에 여인은 가만히 그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을 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상처. 어젯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주지 않으실 건가요? 걱정이 되어 하는 말입니다. 바위에 긁혔습니다. 때는 조선 중기, 남해의 한적한 작은 어촌 마을에 한 사내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한길수, 어린 시절 외구의 침략으로 아버지를 잃은 후 삶에 대한 어떠한 희망이나 꿈도 없이 그저 하루하루를 되는 대로 살아가는 청년이었습니다. 성인이 되어서도 그의 방황은 계속되었고 홀어머니를 모시고 남의 집 품삯을 팔아 근근히 살아가면서도 마을의 소문난 말썽꾼으로 통했습니다. 이런, 내 꼴이 말이 아니구만. 또 어머니께서 걱정을 늘어놓으시겠구나. 에라, 나도 모르겠다. 골목 어귀에서 대낮부터 막걸리를 거하게 마신 것인지
잔뜩 취한 길수가 비틀거리며 걷고 있었습니다. 누군가와 주먹다짐이라도 한 듯 얼굴에는 상처가 나 있었고 옷은 여기저기 찢어져 몰골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길수는